현대차의 부분은 일단 펀더멘털적인 부분하고 지금 주가를 수요일 목요일 조정을 줬던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지금 왜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수로서의 기준을 잡아가고 있었고 기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편입 문자를 설정을 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20만 원 수준까지 들어 올려졌던 주가가 아쉽게도 19만 원이 이탈되기도 했어요. 저점 편입 잘 잡아냈고 그리고 다시 19만 원대 위쪽에 흐름으로 되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월 그리고 이제 8월 차트도 좀 이따 볼 건데 먼저 이제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는 또 야간 교육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좀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8월달 들어서도 계속이죠. 8월 1일, 3일, 4일, 5일, 18일 현대차입니다. 15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 15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그러니까 6월달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장 이제 시장이 심각하게 밀렸던 거는 6월, 7월이죠. 특히 이제 6월달에 좀 패닉, 그리고 7월달에도 뭐 어마어마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계속 현대차의 흐름도 변동성이 좀 확대돼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그 실적 부분 놓고 보시면 돼요. 왜 주력으로 가지고 가고 왜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6월 22일이에요. 6월 22일 컨센서스 시장에서 현대차를 보고 있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기준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매출 130조 수준의 영업이익 8조 2천억 그리고 순이익이 7조 4천억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7월 20일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8조 7천억, 8조 8천억 그리고 7조 8천억으로 영업이익이 월등히 증가했죠. 그리고 이게 또 한 달 만에 10조를 넘기는 이거 상당한 겁니다. 근데 이 전망치에 대한 근거 뭐 전망치를 올리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올리기만 하면 이 부분이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그 실적이 검증이 되고 그 성장성에 대해서도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분기 전망치 부분이에요. 날짜가 이제 아쉽게도 없는데 이게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 그쯤이에요. 4월 25일에 실적 발표 나왔거든요. 영업이익 1억 6천억, 순이익 1억 5천억을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개선된 거죠. 그런데 이게 더 크게 증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영업이익 1조 9천억, 순이익 1조 7천억.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형주의 기준의 컨센서스 대비예요. 전년 대비, 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센서스 시장 전망치 대비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게 이제 20% 이상이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극대형주의 경우는 10%만 넘겨도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극대형주는 좁은 공간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느냐라고 한다면 극대형주의 경우는 수많은 증권사에서 전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차가 나올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오차가 나올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기준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된 모습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2분기입니다. 7월 21일 날의 컨센서스가 분기 실적이 2조 2천억, 영업이익이 2조 원이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월등히 2조 9천억 그리고 2조 8천억 뭐 이렇게 개선이 된 거예요. 응? 결론적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30.7%, 당기순이익 51.7%, 판매 대수는 감소를 했어요. 판매 대수는 감소를 했는데 오히려 고마진 차량,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 고마진 차량, 또 거기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감,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이되느냐, 경기의 침체로 연동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럼 결론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훼손한 부분, 돈을 무지하게 뿌려든 거, 그거에 대해서 상품 가격에 화폐 가치 훼손 부분을 넣을 수 있는 업종, 종목군은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쪽은 부가 더 집중이 되는 거고, 분명하게 화폐 가치는 훼손이 됐는데 그 훼손된 것만큼의 상품 가격을 인상시키지 못하는 업종군은 거기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결론은 현대차나 기아의 실적은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었다, 또 했다. 그렇게 해서 경기가 뭐 둔화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침체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실적을 내줬다. 결론적으로 현금 배당까지 이제 결의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띄었는데 이 현대차의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좀 놓고 봐야 돼요. 그러면 현대차에 대해서 어쨌든 미국 쪽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정책 성장주로서 불거져 있는 흐름, 정책 성장주로서 불거져 있는 흐름 속에 그럼 성장주로서의 흐름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안정적인 그 매출 실적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성장주로서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10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업체 자체가 없어요. 응? 10조의 영업이익, 9조의 순이익을 내는 게 말 그대로 하이닉스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실적이 긍정적일 때는 시가총액 당연히 위로 끌려 올라왔었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 8위가 뭡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조정에 놓여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최대 3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이닉스가 2위로 올라가고 LG에너지솔루션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안 빠지는 거,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안 빠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눌려지고 뭐 급락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적이 월등한 현대차, 기아 그리고 LG화학, LG화학은 실적 플러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 부분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이 현대차의 부분은 6월 말에도 그 시장 무너지고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나와줬죠 결국은. 테슬라 이외에 가장 전기차에 대해서 성장성이 입증되는 업체가 현대차 그룹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부분이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세액 공제, 친환경차,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시킨다. 또 이번에 없어진다. 그 내용이 조정의 빌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친환경차 중에서 글로벌 시장의 업체가 72개 차종을 수출을 했고 또 그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법안 시행 후에는 21개 업종,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미국에서 생산 완성이 된 그 차량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 브랜드 자체가 다 세액공제 혜택을 독차지하는 거고 닛산하고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 본토에서 이제 만드는 차량에 대한 기준이 된 거죠.
어찌 보면은 미국 업체를 위한 그런 행위가 되는 건데 뭐 그러고 나서 19일에는 여야가 모두 야 이거 불공정하니까 미국에 좀 따져봐 이렇게 이제 뭐 목소리를 정치인들이 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자동차 업체들에게 똑같이 근데 이 문제도 잘 고민해 보시면 세액공제 혜택 부분에 있어서 판매 대수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지만 결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진율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여전히 2위 자리에서의 혜택 부분 또 성장성 부분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범위가 그렇게 꼬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현재가 창으로 놓고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자 투자자별 수급 동향 보시면 그 내용이 불거지고 나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처럼 주가의 수급 범위가 형성이 된 게 있나요? 없죠. 18일과 19일의 기준에 요 흐름.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뭐 식사 가셨다면 남아 계신 분이 꼭 전달해야 돼요. 장 끝나고 나서 요 화면에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 부분이 지금 뭐 수급 범위에 있어서의 흐름이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 부정적이지 않은 가운데서 주가가 이틀 연속 수요일 목요일 조정을 받았던 거고 또 하방을 잡아준 거고 그러한 내용 대비해서 거래량이나 변동성이 다소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다면은 긍정적인 마인드 가져갈 수 있겠죠. 응?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앞전에 우리가 분명히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교육을 충분히 받았고 이렇게 4월부터 6월 달에도 시장이 좀 부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에도 아니 이게 왜요? 라고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마이너스 5%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플러스 5%도 있었다. 근데 시장 때문에 미끄러지는데 거래가 뭐 어마어마하게 터진 것도 사실 아니고 250만 주고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수급도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떠하는 것도 아닙니다. 2억 1,300만 주짜리예요. 2억 1,300만 주짜리에 이 정도 뭐 물량을 떠안거나 했을 때 크게 뭐 문제가 되나요? 시가총액 8위까지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 흐름이었는데 글쎄요. 이제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은 시가총액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죠. 뭐 시가총액 순위 현대차가 올라왔네요. 네? 현대차가 시가총액 순위가 어찌됐건 뭐 시가총액 금액은 큰 차이가 아니다 할지라도 시가총액 그 최상위 기준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응? 내 종목이 미끄러졌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위치에 시가총액이 8위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네이버하고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어찌됐든 올라온 거잖아요. 만족스러울 주가 흐름이 아니고 16일 종가가 19만 7,500원에 형성돼 있었지만 거기서부터 주가는 밀려 있지만 시가총액 순위는 다시금 위로 땡겨 올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위까지의 순위에서 현대차의 위치 그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주력주로서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고 내동매매를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6월 말의 기준입니다. 상승 잉태형이 장악형 이후에 상승 잉태형 뜨고 또 이 상승 잉태형 이후에 또 꼬리 부분 감안하면은 장악형이 떠주고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 주봉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기준에 이렇게 현대차 부분을 들여다보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대동전자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인데 거래량이 지금 자전 회전율이 뭐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죠. 무상증자 내용 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가 올해 들어서의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작년부터 아마 차트가 조금 전에 형성돼 있는데 다시금 이렇게 이제 당겨서만 볼게요. 그렇게 해서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볼게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수급이 좀 꼬여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를 견인시켜주는 그런 모양새를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가 5MA, 20MA 딱 부딪히고 캔들 패턴이 나온 거는 이 정도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장악형 요 거래가 5MA, 20MA 부딪혀지고 나머지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그 흐름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관점에서의 흐름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다른 쪽에 뭐 수급이 좀 유입됐다 이런 기준이면 또 모를까. 그리고 그 이후에 흐름에서 이제 실패가 됐다 할지라도 거래가 터져진 요 흐름이 오히려 이제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이 되는 건데 요때 이후에 또 시장이 녹록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요때 이후에 여기서부터 어찌 보면 요자락까지 편입 설정 범위가 또 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이 되는데 녹록치가 않았고 이제 실질적인 부분은 여기죠. 꼬리가 좀 형성되긴 했습니다만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그것을 우리는 삼선 전환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메꿔주는 그 흐름의 기준을 잡은 거고 여기서 장악형 그리고 장악 확인형의 기준의 흐름을 또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수급은 뭐 여전히 계속 긍정적인 거고 아래 꼬리 부분을 우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렇게 캔들 패턴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하락 장악형으로 볼 거냐 아니면 망치형으로 볼 거냐 했을 때 마지막 자락의 흐름이 망치의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전체적인 하락 장악형의 기준에서는 한 번 더 망치형의 그 흐름을 확인해 보자라고 해석을 해드릴 수 있어요. 계속해서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돌려치는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첫 번째 뒷받침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돌려지는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시 14분 기준에 주봉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월봉도 보고 일봉도 들여다 볼 건데 일봉을 먼저 볼까요? 일봉. 일봉을 보시면은 뭐 수급 뭐 어마어마하죠. 수급이 사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달에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 흐름 속에서의 기준 2700포인트 수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대차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흐름을 줬단 말이에요. 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실적이 결론적으로 이 그 현대차가 이동평균선의 기준에서는 지금 소나 모멘텀 차트가 꺾여서 돌려지진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샛별형의 기준의 이 흐름이 일단은 어때요? 제한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샛별형이 완성이 되려면 석별형의 기준은 요자락의 형성이 돼버린 거고 개파락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19만 5천 원 기준으로 대략 뭐 고 이만으로 설정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뭐 요자락이라고 기준을 잡는다면 샛별형의 기준은 다시금 여기를 돌려야 되겠죠. 요 절반 정도를 19만 2,500원 정도를 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배운 게 뭐를 배웠어요? 삼선 전환도를 배웠단 말이에요. 삼선 전환도를 배웠기 때문에 요자락에서의 기준은 중립적으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선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자락의 기준은 중립.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거래를 터트리고 저 라인을 돌파를 하면 거기가 매수 구간으로의 설정 범위로 형성이 된다. 요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여기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앞전 부분의 흐름에서는 여기를 하락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니까 매도의 기준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주력주로 가지고 가니까 얘를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뭐 매도하셨다 다시 잡아도 되겠습니다만 직장 다니시고 뭐 자영업 하시고 여러 가지 기준점에서는 그런 흐름보다는 펀더멘털을 먼저 보시고 어차피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기본적 분석 이후에 기본 잡아드리는 주력주에서의 기준은 그리고 변동성 매매의 기준에서나 기술적으로만 들여다보는 거지 이런 이제 주력주 기준에서는 충분하게 기본적인 분석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봉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지수하고 연동폭을 같이 잡아드렸어요. 2016년 이후부터 해서 계속. 근데 이제 2020년으로 땡겨서 좀 보여드릴게요. 2020년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2020년 이후 월봉의 기준을 시장 상황하고 이렇게 같이 놓고 보시면 뭐 와닿지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 뭐 물론 이제 이 꼬리까지도 다 봐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34%나 밀려 있지 않습니까? 요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 꼬리를 빼고 이제 몸통으로 형성됐던 구간들을 설정을 한다면 그럼 대략적으로 몸통의 최고점이 24만 5천 원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현대차의 경우 기아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시장이 대략 3,000포인트 정도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단부의 가격이 대략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인식이 됐어요. 20만 원이라는 가격이 현대차가 그러니까 시장이 대략 3,000포인트 정도를 형성하고 있을 때 하방으로 인식되던 가격. 그리고 뭐 지수가 좀 미끄러지더라도 더 이상의 큰 추가적인 충격을 내주지 않고 충격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잘 방어를 해줬었다는 거죠. 16만 2천 원이 최저 저점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수급 범위까지 좀 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어찌됐건 이 정도의 기준에서도 뭐 충분히 긍정적인 해석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들여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추이 추세 부분이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다. 그것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적이죠. 실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20만 원이라는 이 바로 위쪽에 요 박스 라인, 요 음봉에서부터 뭐 요 몸통의 요 구간까지의 지수의 변동은 대략적으로 2,800포인트에서부터 그죠? 지수의 변동 폭이 2,800이라는 저 지수에서부터 얼마까지? 2,300포인트가 이탈되는 흐름이었는데 주가의 흐름은 22만 원, 높게 잡아서 22만 원에서부터 그렇게 크게 변동을 주지 않고 견고한 흐름을 줬다. 그만큼 실적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방을 잡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월봉까지의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월봉까지. 결론적으로 이 현대차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이제 주봉으로도 놓고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뭐 수급이 가장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수급이.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4월부터만 놓고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4월부터만 놓고 보시더라도 누적 수급이 350만 주. 물론 이제 이 물량은 퍼센테이지로 크진 않아요. 2억 1,300만 주짜리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전체적인 추이 추세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시장의 지수는 0.47뿐이 안 밀리는데 글쎄 우리 입장에서는 체감 온도가 오늘 조금 좋지는 않아요. IT에서도 그렇고 뭐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조금 체감 온도가 그닥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최악의 상태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주간 단위 그래도 잘 움직여줬고 또 특히 이제 자동차의 이러한 현대차의 흐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형성돼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긍정적인 해석을 좀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전체적인 그 기준 6월 30일 이후에 일주월봉 이제 8월 18일자까지 이렇게 잘 우리 야간 교육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이 현대차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로 들여다보고 보시는 게 가장 옳다. 그리고 이제 뭐 수급 범위 추가적으로 좀 확인하고 대처하면 무난하다. 그래서 우리는 주력으로서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져간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쉽지 않은 장이에요. 쉽지 않은 장이고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맞습니다. 저 또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움직이시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움직이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익이 목적이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또 우리 불기둥 마스터님 이렇게 올려져 있잖아요. 불기둥 마스터님 같으신 경우에 계속해서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잘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전일 기준으로 놓고 따졌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의 기준. 오늘 요 표 작업 다시 해주셔서 방송 원고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오늘 기준에 이제 그 박셀바이오가 약세로 전환돼 있긴 합니다만, 박셀바이오 오늘 뭐 좀 밀려 있죠. 그렇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 변동률에 대해서는 또 에코프로 2차 전지가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만 뭐 한 달 동안의 기준에서 이런 변동률에 대해서는 하나솔루션도 아쉽게도 눌려져 있지만은 하나솔루션도 계속 신고가. 이번 주에도 신고가를 넘기고 눌림이죠. 현대로템 마찬가지 또 신고가 넘기고 또 눌리면 26,900원. 그러니까 위메이드하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차익 실현을 했고 또 나중에 들어간 물량은 뭐 손절 기준이 된다 할지라도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LG화학도 뭐 초대박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한국항공우주, LG전자, OCI 여기서 2차 전지 쪽에서 만약에 뭐 빠져있거나 하는 종목 있으면은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범위를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제대로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VIP방으로 오셔야 되는 게 맞고요. 변동성 기준에 이제 불기둥 마스터님은 월요일날 가격 인상됩니다. 디자인 새로 해주시고 넣어주세요. 디자인 새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132만 원, 그죠? 264만 원. 그 다음에 여기도 가격을 월요일부터 바꿔주세요. 그래갖고 1개월 400으로 바꿔주세요. 363만 원 뭐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1개월 400으로 해서 다 가격 맞춰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2,600포인트 넘기면 부가세 포함해서 440으로 가격 인상을 또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가격으로 다 환원을 할 거예요. 참조하시고 오셔서 함께 수익 잡아가십시오. 전화는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